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의 홍재민입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복합소재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요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복합소재 분야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키스트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는 매우 강하면서도 무게는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만들었고, 이런 기술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제품들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새로운 복합 소재를 사용하는 최첨단 과학은 보다 가볍고 견고하고 훌륭한 성능을 가진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전북분원은 복합 소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복합 소재 분야에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항상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은 최첨단 복합 소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됐습니다. 전라북도에 자리를 잡고 2012년 기본 건물 건축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붕비당이 완공됐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설립 이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연구 분석 시설을 갖춘 키스트 전북분원은 복합 소재 분야에서 명성을 쌓으며 최고의 연구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회와 세미나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로 이루어진 키스트 전북분원은 국제 복합 소재 연구단지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합 소재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소재들이 합쳐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 새로운 소재들은 군수, 항공, 자동차, 건축, 스포츠, 그리고 레저 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 소재는 단일 소재일 때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21세기 기술 발전을 이끄는 최첨단 산업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은 다음 7개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강도를 자랑하며 제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탄소 섬유를 개발하고 뛰어난 강도, 높은 전기 전도율, 방사능 차단 기술에 응용되는 나노필러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합 소재 융합과 생산을 위한 고분자 복합 소재 원료 수지를 연구하고 새로운 기능성 복합 소재 개발을 통해 IT와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 물리학을 바탕으로 구조적 복합 소재를 만드는 공정 기술 개발은 물론 다중 축적 복합 소재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인 기술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탄소 섬유 소재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연구원들은 복합 소재 연구 개발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탄소 섬유의 강도가 무려 50% 이상 증가했으며 얇은 마이크로 패턴의 메탈 필름을 그래픽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제조 과정이 탄생했습니다. 탄소 섬유를 저비용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다기능 대형 화이트 그래펜 합성 연구, 휘어지는 메모리를 개발하고 액체 크리스탈을 사용한 나노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등 최첨단 기술과 연구 성과로 세계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오직 복합 소재에만 집중하고 있는 키스트 전북분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최고의 정보기술 기반 연구단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복합 소재를 통한 인류의 꿈을 실현합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은 한계를 뛰어넘는 첨단 복합 소재를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자동차, 항공우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섬유 등을 이용한 복합 소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키스트 전북분원에서는 기능성, 구조형 복합 소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복합 소재 분야를 연구하시는 세 분의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선진국의 사례와 지역사회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요.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오신 사티시 쿠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복합 소재에 대해서 30년 이상 넘게 연구를 진행해 오고 계시고요. 특히 보잉사와 함께 복합 재료 항공기 제작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연구 조직인 달파에서 이 달파는 인터넷을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곳에서 복합 소재 연구 분야의 책임자로 일하시는 등 미국 복합 소재 연구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First up is Professor Kumar. You prepared the short presentation about carbon fibers. 준비하신 자료를 먼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쿠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it's a pleasure 탄소 to be here 섬유의 at 이점에 KIST, and so 대해서 I am 얘기할 수 going 있는 to talk 기회를 about 갖게 the 됨을 benefits of the 감사하게 carbon fiber. 생각합니다. As you can see, that the carbon fibers,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carbon fibers are 12 times stronger than metals. 메탈보다 철보다 then we can ask ourselves 12배가 the question, 더 what 강한 are they 것을 used 알 for? 수 있으실 겁니다. 어느 곳에 적용되고 사용되고 As you know 있는지 that in Boeing 이 파일을 787, 보시면 알 수 50% 있고 weight is now made of 탄소 섬유로 composites, 사용되고 and 있음을 보실 수 80% by 있습니다. volume is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That makes this Boeing 787 20% more fuel 연료 efficient, 효율성에서나 and it's 15% lower flight 항공 cost. 비용에 많은 절감을 줌을 볼 수 있으십니다. Now there are also some challenges for the carbon 물론 fibers, and the 저희가 challenges are 이겨내야 that the 되는 carbon fiber 부분도 cost is still 있습니다. high for it to be 아직은 adopted 꽤 in 높은 automobiles. 가격이 And 적용되고 also, 있고요. there is very limited carbon fiber manufacturing capacity. So if the carbon 그리고 fibers 카본 파이버를 were to be 제조하는 adopted in 곳이 automobiles, 굉장히 the carbon 적습니다. production capacity worldwide has to increase. 전 세계적으로 significantly. 탄소 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And 곳이 when we make 증가되어야 composite parts from 된다고 carbon 생각이 fibers, 듭니다. manufacturing time for 복합 소재를 automobile usage 이용한 for carbon 탄소 fiber 섬유는 composites is too long. 자동차 So we 시장에서 have to reduce 소요되는 that 시간이 manufacturing time 꽤 to 길기 minutes, not 때문에 그 hours. 제조되는 Currently 시간을 it is in hours.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는 게 And then, 저희가 직면하고 carbon 있는 fiber, 문제입니다. while they are the strongest materials available today, 굉장히 as we 강한 already seen that 물질임에도 the strength of 불구하고 carbon fibers, specific strength of carbon fibers is 탄소 12 섬유의 times the 강함은 specific strength of metals such as 아까 steel. 말씀드린 대로 But 철보다 the 12배가 strength of 강하지만 these carbon fibers is only about 5% of the theoretical strength. 5% 정도만 what that means is 차지하고 that 있어서 much more progress can be made in making 이것은 materials 무엇을 much stronger 얘기하냐면 than today's 무엇인가 material. 만들기 위해서 더 And in addition, we 사용될 can 수 also bring 있음을 알 수 other 있습니다. properties in the carbon fibers, like we can make them more 탄소 섬유를 electrically 사용해서 conducting, we can make them more thermally 전자 conducting, 쪽이나 and we can 온도 add 쪽 other functions to 다른 them. So they can, 분야에도 다른 for example, 기능에도 not only that 탄소 you can 섬유를 make the 적용할 body of 수 the brain 있음을 from them, but you can 무한한 also store 가능성을 energy in them, and 아실 you 수 can do 있습니다. other things with carbon fibers. So 탄소 those things will 섬유를 become 사용해서 possible. 다양한 with further 분야에 innovation. 적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in the United States, 미 which is also known as 국방부에서 DARPA, 이용했던 달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획기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파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안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우리가 사용되고 1960년대 달파 프로그램을 기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용하시는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파 프로그램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챌린지가 도전들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달파 프로그램의 진보를 위해서 정부와 또 산업이 같이 잘 협력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달파와 보잉사는 함께 더 나아간 탄소 섬유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프로젝트를 비교해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되고 바이크화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27%의 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잉사는 항공기에서는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다른 종류의 탄소 섬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무게를 확실히 줄이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 섬유를 이용한 산업화를 자동차나 항공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독일 드레스덴 공대의 허버트 예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칼스루헤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복합소재 전문회사인 SGL 그룹에서 29년간 근무를 하셨고요. 최종적으로 그룹의 CTO를 역임하셨습니다. CTO를 역임하신 후에 드레스덴 공대의 교수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드레스덴 공대의 경량화 연구소의 소장님을 맡아오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복합소재 분야 8개의 기업을 8개입니다. 8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기업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드레스덴 공대의 경량화 연구소에 대한 소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University,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드레스덴 공과대학은 인류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전 인류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없고 연기도 없는 미래의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인에코 프로젝트. 과연 이 자동차는 무엇이 특별한 것일까요? 매우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인에코 자동차는 경량화 기술연구센터에서 고분자 기술로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이 차의 비밀은 탄소 섬유에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고분자 복합 소재와 결합해 보다 더 견고하고 튼튼한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복합 소재의 탄생으로 차의 무게는 기존 차량보다 400kg이 감소했고 인에코는 기능성이 뛰어난 친환경 차량이 됐습니다. 이 시험 재배지에서는 환경학자들이 물 부족 현상에도 높은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급수 시스템을 통해 물의 양을 정확히 식물에게 필요한 만큼 조절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어떠한 기후에서도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양한 쌀 종자 비교 연구는 어떤 종자가 물을 가장 적절하게 소비하는지 밝혀내 가뭄이 오더라도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Many illnesses are still regarded 많은 as 질병들이 incurable. 여전히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덴의 연구자들은 이 멕시코 도룡뇽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도룡뇽은 최고의 자가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녀석은 다른 도룡뇽과 싸우다 다리를 잃게 되면 관절을 다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장기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드레스덴 공대의 재생치유연구센터 과학자들은 이 도룡뇽이 가진 재생력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간도 이 도룡뇽처럼 다친 부분이나 손상된 세포를 다시 재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기능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밝혀진다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병도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드레스덴의 첨단 전기전자센터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리콘 부품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성공적인 사례로 유기부품, 올레드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탁월한 성능을 만들어내는 이 올레드는 현재 수많은 휴대폰에 사용돼 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에너지의 소비 없이 미래의 빛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예거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거 교수님은 특히 자동차에 적용되는 복합 소재를 주로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거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o listen to new materials. 항상 새로운 소재를 듣고 얘기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다양한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카본 파이버가 복합 소재로 사용됐을 때 처음에는 우주와 군사에 사용되었고 그 후엔 포뮬라 1이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소재를 찾던 중에 그 구조를 통해 복합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80년도 중반부터는 복합 소재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더 가볍고 더 활용적인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항공 쪽이 더 발달함에 따라 BMW는 10년 전에 이 새로운 복합 소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재를 자동차 시장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는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소재가 탄소 섬유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의 모든 부분을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탄소 섬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탄소 섬유의 복합 소재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탄소 섬유를 사용 복합 소재와 필요한 소재들을 적절히 잘 혼합하여 잘 융합해서 강하고 더 단단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합체가 그 자동차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로 바닥을 구조하고 모든 소재들이 같이
융합되어 복합되어 더 나은 재료를 통해 생산을 진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섬유 복합 소재는 굉장히 얇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생산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도 많은 이점이 있으며 굉장히 안전함을 알 수 있으십니다. 알루미늄이나 철이나 마그네슘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물론 또한 비용에 있어서도 더 많은 이득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포르쉐의 예를 들면 오른쪽을 보시면 비용도 절감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많은 산업체와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산업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떤 부분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객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잘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Yeager, for your 예거 enthusiastic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presentation.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철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사님은 미국에서 복합재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계속 나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차세대 복합 소재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보론 나이트라이드 나노튜브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를 전 세계에서 지금 선도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대한 소개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00년 전 미국 항공자문위원회 NACA는 지금의 버지니아주 햄튼에 있는 나사 랭리 연구센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랭리 연구센터의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조종사들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멀리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기초적인 비행 자체의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엔지니어들은 P-51 머스탱 같은 비행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속도의 효율성과 연료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보다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해 랭리 연구센터의 엔지니어들은 군수 산업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보다 더 빨리 날 수 있는 비행기 개발을 시작했으며 찰스 예거는 벨 X-1을 타고 최초로 음속의 장벽을 깨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실험실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했고 1959년 X-15 비행기는 극초음속으로 비행에 성공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은 소리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우주 비행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NACA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 명칭을 바꾸고 나사 랭리 연구센터에서는 머큐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국의 인류 우주 비행 프로그램에 착수합니다. Trained astronauts
우주 비행사 훈련과 머큐리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후 제미니호와 아폴로호를 발사하는 프로젝트에서 랭리 연구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이 됐습니다. 달을 향한 비행은 미국의 그 다음 도전이 됐습니다. 달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뿐 아니라 달의 어느 부분에 착륙해야 하는지도 연구했습니다. 12명의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가는 비행을 위해 나사 랭리 연구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달의 연구에 더욱 집중하고 달에 도착한 후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오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기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면서 공기를 측정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위험한 오염 물질을 알아내고 이를 정화하기 위해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보다 더 높고 더 빨리 나는 비행은 메탄가스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늘로 올라가 공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연구는 대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공기를 연구하면서 얻은 비행 방법을 이용해 연구자들은 다른 행성에서 착륙하는 방법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사 랭리 연구센터에서는 바이킹호가 1976년 화성 표면에 처음 착륙하는 역사적 기록도 남겼습니다. 랭리 연구센터에서는 우주 비행선을 디자인하고 기체를 만드는 재료를 발전시키고 보다 안전한 착륙 방법을 개발하면서 보다 쉽게 우주에 접근하고 위성을 통해 지구의 상태와 공기를 더욱 잘 관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 대기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오존층에 대해 알려줬고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밝혀냈습니다. 수십 년간 인공위성과 우주 비행선은 공기의 질과 오염 상태, 기후, 태양 에너지를 연구하고 오늘날과 미래의 지구를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랭리 연구원들은 비행기 날개 끝을 꺾으면 연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윙렛이라 부르는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해를 감소시켰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더 조용한 비행기 개발을 위해 기체와 날개가 일체형인 새로운 비행기를 디자인하고 있죠. 나사 랭리 연구센터는 세계를 앞서가는 항공과 과학, 그리고 탐험을 지속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거대한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철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 박사님의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사 기술에 대해서 저희 현실에, 저희 실제 상황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술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IT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건강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신 모든 불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나사 기술을 통해서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삶을 더 구조하며 더 많은 직업 시장을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800 recorded NASA spin-off technologies. 18,000개 이상의 나사 기술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me of my nanotechnology has been transferred and licensed to the real life. 나노테크놀로지의 여러 부분이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나사는 hybrid engine system to manage ultra high pressure flow. 울트라 하이 프레셔를 위한 나노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화재 진압에 있어서 물을 더 많이 끌어오는 데 있는데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나은 물의 압력으로 80% 이상의 불을 진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NASA 있습니다. developed video image communication and retrieval 또 software. 다른 나사의 기술로는 And to 비디오 study 이미지나 the space, the stars. 항공을 And this 별을 technology 관찰하기 also 위한 successfully transferred 연구에 to the 많이 medical 사용되고 area. 있습니다. So 그쪽 we can 부분은 visualize 의학적인 and, 분야에 the 많이 artery 적용되고 system 있습니다. of the heart. 여러분의 심장을 you can 본다거나 predict that the 예견을 lifetime 할 of 때 your artery, the health 여러분들의 condition. 동맥의 prevent 수명이라든지 심장마비를 And another 예방하기 example 위한 is 여러 from 가지 the 방법을 spacesuit. 나사 기술로 사용하고 And outer 있습니다. layer of the spacesuit should be very lightweight 다음 기술은 and 우주복이 robust, 점점 and also, 가벼워질 수 very 있도록 flexible, 연구하고 있습니다. and at the 굉장히 same time, 부드럽고 그와 uncombustible. 동시에 Another 편리하게 example 제작되고 is that, 있습니다. the NASA 다른 예를 researcher trying 들면 to send the 나사 satellite 연구자들은 or space vehicle to 위성이나 probe that 새틀라이트를 constellation and 사용하여 the universe. 전 And we 세계의 have 전 to 우주에 embed the small size camera. 카메라를 So we 최소한으로 developed very high 줄여서 quality, digital 고품질의 image sensor 고화질의 to make a 센서를 small 개발하여 And 카메라의 in fact, 사이즈는 actually, this 줄이지만 technology has transferred 더 to 높은 the 영상을 smartphone. 받을 수 있도록 So, 개발을 many 하여 actually 스마트폰에 smartphone 많이 utilize still this 적용되고 technology, 있습니다. to improve their camera capability. Sometimes 때때로 NASA technology 나사의 transfer 기술은 cause that and invoke unexpected outcome. For example, 기대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Speedo, 예를 the 들어 swimsuit company. 스피도라는 Speedo 수영복 visited us to 회사에서 develop 나사를 better 방문한 적이 swimsuit 있습니다. for 더 the 나은 Michael Phelps 수영복을 and Olympic team. 올림픽 팀을 위해 So, 개발하기 위해 we 나사를 방문한 actually 적이 있습니다. experimentally and computationally study their new 그 design of 부분에 the 있어서 swimsuit 수영복 to 디자인을 improve the aerodynamics 더 and also 나은 minimize the 효과를 drag. And also 주기 it 위해 can 연구한 provide 적이 some 있습니다. air to create the more buoyancy. So we actually developed that beautiful 나사에서는 laser swimsuit. 그래서 It's called full 정말 body 아름다운 laser swimsuit. 풀바디 레이저 수영복이라는 2008, 것을 this new swimsuit is introduced 2008년도에 in 처음 one of the competition. 소개되었습니다. And this swimsuit 수영 broke 선수가 13 그것을 world 이용하고 그걸 착용한 Nobody 선수가 expected this swimsuit, 13개의 워드 is 레코드를 actually, 세계 신기록을 behaves this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So,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저희 기술이 Immediately, 사용된 the 것입니다. International Swimming Federation announced that 그와 즉시 they gonna 세계 ban 수영 NASA 연맹에서 developed swimsuit. It behaves, 그래서 it actually 나사가 functioned too well. 수영복을 개발하는 것을 So, it's 금지시켰습니다. unexpected response. So 그런 perhaps 것은 in the 저희가 예상치 future, 못한 some of the 반응이었습니다. cool NASA technology can be 저희 transferred 나사 to the 기술이 life 물론 and our normal human being 좋은 can be 부분과 used for 장점에 you. 많이 사용되기도 So, 하고 있습니다. I think we continuously trying to help our life. So 저희는 hopefully, more NASA 인류의 모든 technology 더 can be 나은 삶을 transferred to the 위해 더 real 많은 life and 기술과 improve our 더 life 많은 better. 더 좋은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Park. 감사합니다, 박철 Now it's time 박사님. to have some 다음은 discussions about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three, 하겠습니다. presentations. Actually, I hear that, Professor Kumar, you're saying 구마 that 박사님께 we are 여쭙겠습니다. only using 5% of 카본 파이버의 strength in the 5%만 carbon 사용하고 That is 있다는 actually 걸 less than 들었습니다. 5% of the 그래서 theoretical 사실은 experiment. 5%보다도 적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This is for the kind of general public. So 일반인들을 위해서 educated, 저희가 general 설명을 public 드리고 knows that, 싶습니다. carbon fiber is about 10 대부분의 times 사람들은 stronger than 10배 steel, 정도 right? 탄소 섬유가 That 스틸보다 should be 더 changed, 강하다고 right? Maybe 생각하고 100 있습니다. times stronger than steel or something? Yeah, of course, just like carbon fiber industry is making 탄소 progress in 섬유 making stronger 산업은 material. 점점 발전하고 Similarly, 있습니다. steel 많은 industry 곳에 and 적용이 aluminum 되고 industry is 있고요. also making progress to make a stronger material. So, like 더 their material is 강한 also lower than 제품을 10 위해 lower. 노력하고 있습니다. But 하지만 overall,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탄소 섬유는 좀 더 강해지고 더 가벼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5%의 탄소 섬유의 역량만 사용하고 있다면 95%의 가능성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는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복합 소재를 연구하고 있으니 95%의 분야에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No, as consumer, we always look on the costs. 소비자로서 항상 가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쿠마 박사님과 키스트 전북분원의 카본 파이버를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re are great deal of the room to improve 탄소 섬유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5%에서 10%로만 간다 해도 굉장히 큰 발전이고 그것이 20%까지 올라간다면 더 나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관중들도 여기 함께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있으실 겁니다. 예거 박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탄소 섬유는 다른 알루미늄과 철에 비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그게 더 싸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은 컨비네이션, 같이 합성을 하면 탄소 섬유를 자체만 사용을 한다면 비쌀 수 있지만 적절히 잘 합성하여 꼭 중요한 부분에 맞게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의 전공 분야는 BNT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전북 분원에도 그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필터를 BNT를 사용해서 연구하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에어 필터나 많이 적용되는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미세먼지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박철 박사님의 연구 분야 BNT가 다른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물 정화나 리사이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화되는 물을 사용하는데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BNT는 레디에이션 방사성 실딩이나 제가 믿기로는 한국에도 원자력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른 아시아 지역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산된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 인류에게 해가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BNT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부분은 시장 이슈에 관한 것입니다. 보잉사도 복합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거 박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8개 회사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발명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독일의 한 분야를 설명해 드리자면 정부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소재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 후원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 테스트 후에 거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에 인정을 했으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BMW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BMW에서는 그들만의 리서치 센터를 이어서 5년 후에는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정부의 보조와 협력이 더 해져서 아마 발전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소재는 항상 무언가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라는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드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I should bring up this issue here because we were talking about this this morning. 저희는 오늘 아침 if you make 같이 cheap carbon fibers, 얘기했다시피 then the market will open 저렴한 easily, right? 탄소 소재를 So 개발하면 there are two 아마도 ways of making 마켓이 더 markets. 열리지 One is 않을까라는 market 얘기를 pull, 나눴습니다. and the other one is technology push. Right? So 시장의 if we push 가능성과 with our new technology, 기술의 which can 압력이 make, 적절히 carbon fibers more 같이 적용이 되면 then 탄소 can 섬유의 make that 소재가 더 make our markets 저렴하게 open 생산될 수 easily. 있으며 We have gone through this 그렇다고 last 생각을 50-year 합니다. development in carbon fiber 지난 industry. That was this 50년 bottom 동안 part of the S. 천천히 And now we are 움직이고 at the cusp 있지만 of when we are 지금 going from here 현재는 and 지금 이 to this part. 부분에서 So currently we are at this 굉장히 part, so we 빨리 can 진행이 expect 되고 over next 있습니다. decade or next 그래서 제 2 decades, 생각으로는 for this significant 향후 increase in the 20년 components 동안은 manufacturing 놀라운 and the 속도로 usage. 발전할 And 거라고 then 생각이 it will 듭니다. plateau again, when, 그리고 나서 그 이후 development will decrease. So we are at the 잠깐 time 정체기도 있겠지만 and 지금 현재 is at the 우리의 right time 시점은 in terms of 특히 investment 키스트의 지금 for, 현상화는 the 굉장히 fast growth. 빨리 발전할 I 거라고 guess we are 생각합니다. talking about only automobile and 아마도 aircraft 자동차와 for the 항공기 composite. 쪽으로만 One of the 얘기를 하고 biggest 있는 것 benefit of the 같습니다. composite 복합 is 소재의 that 가장 lightweight. 큰 장점은 So 가벼움입니다. once actually you need to fly in car, you really 날아다니는 need a lightweight 택시나 차를 위해서는 정말 material. 가벼움이 생명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미래에 카본 파이버가 굉장히 많이 I'd like to 사용될 move 것을 on to 믿어 의심치 my 않습니다. next topic. 다음 One 토픽으로 out of 넘어가도록 two, 하겠습니다. Korean lives 한국은 in metro 2명 중에 area. 한 대부분의 So it's very 한국인들은 서울에 concentrated 밀집되어 살고 situation. 있습니다. Since we live in 전라북도 province, 저희는 지금 we should think 전라북도에 about the 살고 있기 balanced 때문에 development of our 우리는 한국의 province, I guess. So 전북의 균형 잡힌 people in 발전을 전라북도 province, 고려할 수밖에 and 없습니다. to, 전라북도민들은 Germany, because, 독일을 굉장히 we understand 부러워합니다. that Germany has a very 독일은 balanced, 굉장히 균형 development 잡힌 situation in your country. 발전이 되었다고 You have, 저희는 lots of 봅니다. small and medium-sized, 독일은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발전돼 있고 여러 독일 전역에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각각 개인적인 독일의 각 파트가 각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동의가 없어도 각자 자기들이 갈 방향과 융통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걸 한 번에 베를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그 부분에 적합한 도시들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곳에서 선택을 해서 서로 교류하며 함께하며 같이 발전해 나갑니다. 전체 독일은 지금 현재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탄소 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복합 소재임을 전역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키스트에서처럼 그곳에 그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산업체들과 산학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며 독일에서와 또 마찬가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송 쪽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The 95% of chance of increasing the property of carbon nanotubes before, but cost is still the bottleneck of carbon nanotubes or fillers to go into the market. And then there are, I think, 3 possible ways to reduce the cost of carbon nanotubes, or which is lowering the material cost is the option 1, or second option is lowering the process cost, or the third option is you make the better material so you can use less amount as a filler in a composite. And then as expertise and experienced research scientists in the composite industries, what do you think, which option is easiest to get over? And any opinions about it? To reduce the cost, it's not just that you have to do one thing. It's 가격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섬유를 60년대, 70년대 돌아보시면 가격이 많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낮아진 거는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한 면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넓게 보셔야 되고 나노튜브나 BNNT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The Dresden is a good model to Jeonbuk to develop the industrial. What is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십니다. 어제 전북도청을 방문했는데 탄소 섬유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야 할 것은 정부는 그냥 그 산업 단체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키스트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벌어지는 아웃컴을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한 펀딩을 통해 기대를 불어일으키고 거기에 걸맞는 산업체를 모아 거기에 맞는 결과를 낸다면 점차적인 발전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0년, 15년 후에 보신다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전문가들과 연구가들의 지원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산업체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더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래를 계획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final last closing remarks from you.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스트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북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견합니다. 오늘부터 키스트는 굉장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기는 이곳이 인큐베이터가 돼서 새로운 부분을 개척하고 그 부분과 산업체를 잘 연결해서 발전해 나가시를 기원합니다. 기술은 개발되고 있습니다. 후 100년은 지난 100년과 달리 점점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고 싶을 때 차를 타고 70km인 제가 1500km의 차에 타고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무게를 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해 우리가 가진 무게보다 20배 이상의 무게 필요 없이 정말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아틀란타까지도 2시간 이에 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후 100년 동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키스트가 적절하게 맞는 타이밍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마련한 키스트 전북 토론회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전북 복합 소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뜻깊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훌륭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으로 우리나라 복합 소재 산업과 연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해 주신 관객 여러분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키스트 전북부는 앞으로도 복합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